안녕하세요. 테스톡스 AI 개발팀의 연구원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째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후에는 세그멘테이션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중에서도 꽤나 각광을 받는 유넷이라는 모델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근에 발표됐죠.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Segment Anything 모델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톡스가 하고 있는 세그멘테이션 관련 연구 혹은 개발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주어진 이미지를 여러 가지 객체 혹은 그룹으로 분할시키는 과제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 왼쪽에 볼 수 있는 이제 출근길 이런 이미지를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세그멘테이션, 분할 작업을 통해서 픽셀의 어느 부분은 하늘이다, 어느 부분은 차다, 이렇게 각각 픽셀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추후의 분석을 더욱 용이하도록 변환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픽셀 단위로 이미지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과제를 왜 하는지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는 사람과 AI가 이미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른 오후 시간대, 학교 옆 도로변 이런 정보를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겠지만 이제 AI에게는 단순한 1MB짜리 파일일 뿐이죠. 이를 이제 AI가 실제로 좀 더 활용할 수 쉽게 정보를 추출해내는 작업이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이는 사람이 이미지를 인식한 이후에 이에 대한 라벨링 정보, 앞에 이미지를 토대로 하면은 바닥, 하늘, 차,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라벨링을 통해서 AI는 기존에 있던 정보에서 추가적으로 픽셀 이미지라든지 어느 좌표 값의 픽셀들은 사람이고 어떤 좌표에 있는 픽셀은 도로를 표현한다든지 하는 정보를 스스로 취득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을 거친 라벨링 작업이 완료되어 가공을 끝마친 데이터셋은 추후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활용하여 오브젝트 디텍션, 자율주행, 배경 제거, VR, AR 등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활용이 가능하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세그넷을 이용한 자율주행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예시고, 오른쪽은 dichotomous image segmentation이라고 해서 이제 배경을 이제 foreground, background로 나눠서 제거하는 작업에도 이제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과제를 정확히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텐데요. 저희 테스톡스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경험이 존재하여 자사의 블랙 올리브 이미지 라벨링 도구를 활용하면 다양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정교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도 세부적으로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픽셀에 대하여 예측을 하는 반면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오히려 각각 객체들을 구분을 합니다. 자동차 1, 자동차 2. 그에 반면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은 위에 두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배경은 동체로 뭉뚱그리고면서 자동차들은 각각 객체별로 여전히 나누는 앞에 두 가지 방법을 융합한 방법이죠. 이제 어떤 태스크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세그멘테이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딥러닝의 등장 이후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주요 논문들에서 발표된 모델들만 봐도 Fully Convolutional Network, UNet, SegNet, 딥랩 1, 2, 3 등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저희가 다뤄볼 UNet은 무려 논문 인용 횟수가 67,000회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매우 큰 족적을 남긴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올해 4월경에 발표된 메타의 SAM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SAM 모델은 사실 지금까지와 발표되었던 것과는 달리 파운데이셔널 모델, 즉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시켜 만든 모델로서 여러 바운스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배경 제거라든지 하는 해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SAM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지금은 앞에 언급드렸던 UNet,
인용 횟수가 67,000회를 넘는 유넷의 간단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유넷이 이렇게 각광받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반드시 언급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성능과 구조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모델 자체는 2015년 ISBI Cell Tracking Challenge라는 이제 사실 컴퓨터 비전 쪽에 뭐 다이렉트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온 모델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512곱하기512 픽셀 이미지를 대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도록 처음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넷은 이제 앞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의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서 사실상 출발을 하는데요. 조금 몇 가지 다른 점이라 하면은 이제 스킵 커넥션, 각 레이어에서 얻은 특징을 디코딩 단계의 각 레이어에 합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는 거였죠. 즉, 원래대로라면 인코딩 과정에서 채널이 늘어나고 차원이 축소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그걸 복원하는 과정, 채널이 줄어들고 차원을 확장해서 컨텍스트에 대한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 앞에서 말씀드린 스킵 커넥션, 즉 각 인코더 단계에서 해당되는 디코딩 단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컨텍스트, 피처들을 익스트랙팅한 거를 컨캐티네이션이라는 통해서 쭉 말씀드리겠지만 컨텍스트를 보존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넷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여러 계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3x3 convolution 또한 ReLU activation function이겠죠. 두 번째로 copy and collab은 이제 skip connection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유넷의 구조상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maxpool 2x2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up convolutional 2x2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또 convolution 1x1 convolution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상 1x1 컨볼루션의 의의는 이제 채널 수를 줄이면서 연산을 좀 더 간단히 하는 이제 마지막 스텝에서 한번 사용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넷의 이미지를 보면요. 요 앞에 보시다시피 뭐 64 채널을 볼 수 있는데 요 블락들은 컨볼루션 블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한꺼번에 모아둔 이제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컨브 블락을 뜯어보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뭐 3x3 컨볼루션, Batch Normalization, ReLU Activation Function이 있고요. 요 세 개를 한 번 더 한 것이 곧 하나의 컨브 블락이 됩니다. 즉, 유넷의 구조는 이런 컨브 블락의 연산들을 거친 후에 다시 뭐 2x2 맥스플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컨브 블락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넷에서 내려갈 때는 Contracting Path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 때는 보통 이제 이미지 컨텍스트를 캡처하면서 이제 내려갈 때마다 이제 피처 맵이 2분의 1배. 그 이유는 이제 2x2 맥스플링 때문이겠죠. 다운 샘플링 때는 채널 수가 2배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연산을 반복해 나가면서 아래쪽 이제 유넷의 맨 밑바닥을 가면은 이건 다시 이제 Contracting Path에 반대되는 Expanding Path에 들어서게 됩니다. Expanding Path는 Contracting Path와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제 위로 올라갈 때마다 피처 맵이 2배가 되고 업샘플링에는 채널 수가 2분의 1배가 됩니다. 요 조금 한 가지 차이점은 요 보시면 빈 사각형 부분이 있습니다. 요 회색 화살표를 통해서 무언가 전달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Copy and Crop을 담당하고 있고 Skip Connection, 즉 같은 Contracting Path에서의 채널 수 혹은 뭐 피처 수가 같을 때 이 앞쪽 부분을 복사해서 잘라서 뒤쪽에다 붙임으로써 뭐 고차원 정보 활용 및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요. 또한 언급드렸던 이제 1x1 컨볼루션의 마지막, 아주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아웃풋 세그멘테이션 맵을 위해서죠. 이때는 이제 또한 컨볼루션을 사용하면서 비선형 예측 또한 해놨습니다. 네, 유넷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논문 리뷰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요. 유넷이 발표된 게 2015년, 샘은 무려 2013년 올해 발표됐습니다. 8년의 시간 동안 성능 개선은 물론이고 기존의 유넷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면 샘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샘은 접근성과 성능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유저가 단순히 이미지를 업로드 이후에 클릭하는 것으로 이제 원하는 객체를 배경에서 따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유저가 직접 무언가
배경을 제거할 것을 선택한 것은 이제 접근성 및 사용성 면에서 기존 발표된 모델과는 차원을 달리하고요. 또한 제로샷 제너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보지 못했던 클래스들에 한해서도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점이 이제 굉장히 또 흥미를 돋구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 SAM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SAM1B라는 데이터셋을 자기 스스로 구축을 했다고 메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1빌리언 이미지를 넘어가는데요. 요 다양한 도메인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하였기에 SAM이 아주 안정적으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AM의 테크니컬한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SAM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태스크, 저희가 무엇을 할 건지인데, 이건 프롬프트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여서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클릭, 바운딩 박스 혹은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모델,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이 있고요. 요거는 보이신 바와 같이 이미지 인코더와 마스크 디코더, 프롬프트 인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데이터인데요. 이제 데이터 엔진과 데이터 셋이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이제 SAM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미지 인베딩을 만들고, 이는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롬프트, 포인트나 박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에 합당하는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당연히 단일 마스크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의 마스크를 만들고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가장 최적화된 마스크를 아웃풋으로 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SAM은 4월에 발표되었는데요.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후속 연구 및 후속 어떻게 보면 베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바일 SAM, 이미지 인코더를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 H에서 타이니 비전 트랜스포머로 바꾸면서 기존보다 가볍고 빠르지만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고요. 패스트 SAM, 앞에 말씀드렸던 CNN을 오히려 활용을 해서 기존 학습 데이터셋의 2%만 활용해서 기존 SAM과 비슷한 성능을 이끌어낸 패스트 SAM 있고요. 이후에는 3D로도 확장을 하여서 세그멘트 애니띵 3D라고 하는 SAM을 이용하여 2D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 정보, 3차원 공간 정보로 매핑하는 여러 가지 논문 및 연구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이젠 2D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닌 3D 확장도 가능한데요. 이런 3D 공간에서의 세그멘테이션 또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과제들은 자율주행, VR, AR 등의 3D 공간 데이터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자주 요구되는 데이터인데요. 테스트웍스는 이러한 3D 공간을 번거로움 없이 라벨링이 가능한 블랙올리브 3D 세그멘테이션 툴을 개발하여 향후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 영상이 제작됐는데 도움을 주신 레퍼런스들입니다. 이상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강의 간단한 영상 소개를 마칠 거고요. 추후에 좀 더 다양한 토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